도둑질로 해고된 청소부 아줌마와 진실을 찾아 나선 백만장자. 마리아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리카르도의 한 질문이 그들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도시의 큰 저택에서 일하는 헌신적인 청소부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항상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새하얀 벽과 흠잡을 데 없는 정원이 있는 진정한 고독의 성인 저택은 그가 살았던 초라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압도적인 열정으로 마리아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구서가 쌓여 꿈이 멀어 보였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웃의 미소, 근처 공원의 아이의 웃음, 빵집에서 갓 굽는 빵 냄새 등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일상생활은 그의 단순한 삶과 주변의 부 사이에 작은 대립을 가져왔다. 마리아는 사치와 권력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적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일상생활에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성한 의식처럼 그 인상적인 집으로 향했고, 항상 모든 일에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변할 것이고 그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저택에 사는 백만장자 리카르도 씨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다소 당황스러웠다. 그는 항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리아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업과 문제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 그녀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예고 없이 나타났다. 또 오셨나요? 그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리아에게 그 표정은 호기심과 경멸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수줍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카르도는 멈춰서서 그녀가 우아하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항상 일을 너무 잘해요라고 그는 거의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이 간단한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늘 꿈꿔왔습니다. 비록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그들 사이의 미묘한 연결은 마리아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멀고 강력한 남자가 그녀에게서 하녀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은 리카르도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어쩐지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단순하지만 가치가 풍부한 우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회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처럼 항상 일찍 도착했지만 이제 리카르도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자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더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작고 소박한 카페는 이 새로운 단계를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마리아는 손에 떨림을 숨기려고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명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의 중요성을 배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자주 그를 동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용감하고 강인한 반면 권력에 가면 뒤에 있는 리카르도는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들 사이에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끝나자 어떤 종류의 마법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리카르도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잠시 동안 그 만남의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부를 찾을 수 있다는 약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어에게는 매일의 업무가 리카르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인 회의는 웃음과 의심, 반성으로 가득한 긴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여전히 불확실한 층에 가려져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운명은 이 연결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리카르도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당한 금액의 돈이 사라졌고 그녀는 즉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한때 상승세를 보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거짓말과 불신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상사로서의 역할과 마리아와의 우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던 리카르도는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었을 일이 도덕적 딜레마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자신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진실이 왜곡되도록 놔둘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렸다. 그리고 순수함과 위엄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눈을 다시 본 순간 그는 이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마리아의 반응이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뱃속의 펀치처럼 다가왔다. 마리아는 리카르도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맨션 매니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오만함은 종종 그가 가질 수 있는 친절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돈이 없어진 거 아시죠?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마리아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든 음절을 연결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처럼 그의 머릿속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헌신적이고 정직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관리자는 보안 카메라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녀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는 진실과 신뢰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카르도가 나타났고 마리아의 희망은 잠시 동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걱정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친구로 알고 있던 여자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설득력 있어 보이는 증거에 굴복할 것인지. 먼 메아리처럼 남아있던 질문은 이제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마리아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이 과거의 추억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실 그녀는 항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쓰레기에서 식사를 꺼내고 꿈은 밤에 속삭이는 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이 굳은 손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그녀의 단순한 뿌리는 그녀에게 일의 명예와 우리 시대를 사는 개인의 가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 이야기 속에서 악당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 있지? 라고 그녀는 생각하며 외로움의 파도가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이 주는 조용한 교훈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리카르도도 사치와 야망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궁금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 사이에 확립된 연결의 실은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은 야른 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그녀를 지탱해준 것, 바로 희망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녀에게 열려지기 시작한 세상에서 그녀의 자리를 회복할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
마리아의 고발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친구들의 반응은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를 지지하기는커녕 그녀를 피하려고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환영받았던 서클은 이제 요새처럼 느껴졌고 마리아는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던 그의 동료인 티아고는 가장 먼저 거리를 두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있지?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있어도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비난보다 목소리에 담긴 좌절감이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본 그의 눈빛은 친구의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은 누군가의 눈빛이었다. 불충실함의 무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대화는 체념한 듯한 중얼거림이 되었고 사교적인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받는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정한 우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마리아는 자신에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가라앉는 대신 자신의 진실을 위해 싸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뇌 속에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단력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마리아는 혼자서는 폭풍에 맞설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무게를 그녀의 어깨에 짊어지는 데 익숙했던 이것은 다른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존엄성을 믿었던 오랜 신뢰하는 친구를 기억하는 카를로스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는 떨리는 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카를로스,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항상 마리아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알아봤던 카를로스는 즉시 걱정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주저없이 답했다. 카를로스와의 만남은 작은 희망의 빛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만난 소박한 카페에서 마리아는 그에게 동료들의 비난과 냉담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확고한 공감의 표정을 지으며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말하며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들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옵션을 탐색하고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저하던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옆에 청소부 아줌마뿐만 아니라 위험 넘치는 여인을 바라볼 아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은 분해와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리아.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들은 함께 한 팀이 되어 그토록 가혹해 보이는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고 그날 마리아는 저택거실을 청소하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멜로디를 듣고 깜짝 놀랐다. 가능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시절, 그녀의 어린 시절을 늘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다. 가사에는 사랑, 자유, 희망이라는 주제가 아득히 멀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가금표, 각 화음과 함께 그의 마음은 삶의 단순함과 작은 행복의 순간이 동반되었던 사랑스러운 과거로 여행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빛을 발한 것은 그 시나리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투쟁에 대한 기억, 집을 부양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인생이 어떻게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이제 그녀의 하루의 일부가 된 인상적인 인물인 리카르도를 관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 일어난 감정은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배경에 깔린 노래는 자유와 외로움,
사랑과 불안이 뒤섞여 그녀의 기억을 감각적으로 감싸는 베개가 됐다. 마리아는 그들 사이의 이야기가 음악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머리어와 리카어도의 관계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났다. 비난 이후 자신을 둘러싼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차린 리카르도는 얼음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리아에게 공원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는 마리아를 놀라게 했지만 마음속의 기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나란히 걸을 때 주변 환경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꽃은 활짝 피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불편함만 가득했던 공간에는 웃음과 추억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마리아에게는 말하는 모든 말과 주고받는 모든 표정이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유된 경험이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심오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곧 느꼈습니다. 이야기와 웃음 사이에서 마리아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항상 가르쳐 주신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취약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호인식은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쪽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엮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이 새로운 단순한 연결을 위협했습니다. 같은 주에 머리어와 리카어도는 또 다른 중요한 재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모인 커피 테이블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섰고 그를 보자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 맞서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비난의 무게가 여전히 그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리카르도, 내가 결백하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을 시작했다. 리카르도는 용기 있고 당당한 여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로 불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그들이 구축하고 있던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공유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일을 넘어서 보이려고 애썼다. 나는 결코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빛이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카르도는 고통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마리아의 성격의 깊이와 그녀의 삶이 어떻게 도전과 극복으로 특징지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여성 너머에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밝혀주는 강한 영혼, 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선택을 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리카르도의 우정이 꽃피우면서 그들은 단지 치유가 아닌 부활의 과정인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리카르도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재봉사로 일하며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헤매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리카르도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토록 결심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그녀를 보호하려는 열망이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리처드는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했습니다. 선물과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결코 마법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지와 성공을 중시하는 아버지와의 교류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주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의 교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열고 감동하면서 기억의 힘이 강력한 향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열린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고통을 사랑과 우정의 유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벗어남으로써 어떤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즉 단순함과 위대함, 겸손과 권력 사이의 진정한 연결의 기초를 쌓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미소와 눈물 사이에서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르도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리아의 평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익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외모, 그녀의 성실함, 그리고 그녀가 항상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순진한 여성이 운명의 실수로 인해 거짓 누명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정과 진실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때 평온했던 사무실은 이제 도덕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에는 배려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옆으로 데려가면서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 진실을 알아야 해요.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고 그녀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리카르도가 느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연결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계몽적일 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세상이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공감과 진실로 하나 된 그들의 마음이 감히 서로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의심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리카르도의 질문을 듣자마자 세상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짓눌렀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내면에서 감정의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 금액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명예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요?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카르도 씨,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직하게 일했고 저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은 당신과 당신 회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리카르도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그녀를 믿었다는 신호를 기다렸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짙었고 불확실성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진심이 넘치는 자신의 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불의의 고통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직을 귀한 상품으로 여기는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탐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일은 제 삶이고 그것을 망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회복력을 찾기 위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리카르도는 자신의 내면의 동요를 느꼈다. 마리아의 시선이 그를 통과했고 그녀는 그가 상사로서의 지위와 그녀를 보호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완전히 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고 진실은 그들 사이의 섬세한 실처럼 매달려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은 리카르도는 자신의 비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과 돈의 세계에 너무 사로잡혀서 사물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과 그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산한 힘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마음과 생각을 열자마자 그의 영혼에는 새로운 이해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 간접적으로라도 그녀를 비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은 나에게도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인가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리카르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각 단어마다 새로운 연결이 나타났습니다. 강철처럼 강하면서도 동시에 유리처럼 섬세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폭로를 통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자 마리아 역시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희망적인 눈빛으로 내 원칙이 시험받는 상황에 빠진다고 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는 없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다.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했다. 서로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자기 진지함과 용기의 빛이 환경을 장악했고 이전에는 멀었던 것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무언의 꿈을 반영했습니다. 리카르도와 마리아 사이에 이러한 감정과 심오한 진실의 교환은 단순히 대화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구조를 재구성한 상호 변화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그들은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자 방 안의 긴장은 사라지고 희망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우정의 약속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철학의 기초를 확증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원칙은 내가 가진 모든 돈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다시는 불신으로 인해 진정한 연결이 끊어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리카르도가 말한 것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우정은 단지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을 통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우화와 같았지만 매 라운드마다 항상 새로운 가르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배울 것은 더 이상 사회적 규칙이나 선입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타난 존중과 이해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택 밖의 세상은 잔인할지 모르지만 그 공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빛나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 탄생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재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뢰와 애정이 화폐였던 곳.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리카르도는 마리아에 대한 비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직원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저택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교류하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정원사에게 말을 걸었고 정원사는 사무실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방문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보는 리카르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미스터리를 해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조사를 계속하면서 마리아의 눈에 담긴 슬픔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생기 넘치던 그녀는 이제 고립감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표정이 리카르도의 배를 강타한 것처럼 강타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그곳의 일상을 손등처럼 잘 알고 있는 접수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항상 도움이 되고 신중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에는 결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접수원의 말은 리카르도의 희망에 빛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리아의 진정한 본질이 그녀를 짓누르는 비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진실한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집을 덮고 있는 억울한 슬픔과 외로움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대답 없이 지나간 하루하루가 정서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불의가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포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카르도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취한 작은 몸짓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어느 날 아침, 저택의 복도를 청소하던 중 그녀는 리카르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녀를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에 머리어는 리카르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유일한 것은 제 작품의 존엄성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리카르도의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깨달음의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결단력의 불꽃이 그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접수원이 언급한 낯선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이제는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마리아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을 기회를 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수비에 대한 그녀의 자신감은 매 순간마다 커졌습니다. 리카르도는 이것이 우정과 충실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울려 퍼지면서 그는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곁에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정서적 연결 덕분에 그는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은 리카르도가 저택을 자주 방문하는 유저들과 대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몇몇 사람들을 집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했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 속에는 답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젊은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조해 보였고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리카르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내가 찾고 있던 것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 여자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얻은 용기로 그는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취한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누군가가 초대받지 않고 마리아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계시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겹겹이 쌓인 속임수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깊은 감사의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통해 발전한 감정적 연결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지칠수록 두 사람의 결합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리카르도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우정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리아의 명예가 위태로워지고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의 열기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리카르도 사이에 피어난 우정은 어떤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는 더 깊은 유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대는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도 우정의 가치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어느 날 밤,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리카르도는 마리아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우정이 당신에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의 특징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우정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터널 끝에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웃음과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오하게 들렸으며 리카르도에게 새로운 지혜를 채워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느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충성스럽고 참된 유대는 축복이었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도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인간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리처드는 이 우정을 보호하고 메리의 명예를 영원히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 사람 모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종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초점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절도 혐의로 누명을 쓴 마리아에게 이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힘을 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괴로움과 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목소리가 의심의 교향곡으로 변하자 그녀는 자신을 사악하고 부당한 상황으로 정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아픈 마리아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매일, 카페에서 고객에게 보여준 모든 미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키워온 관계와 자신이 옹호하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거리를 걷는 동안 마리아는 반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이전에는 현실처럼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뷰티 코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자신의 고통을 발전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난과 실망의 폭풍에 직면한 후 마리아는 매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결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녀는 이제 자신을 재창조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와 자신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힘으로 마리아는 미학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시작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의 압박이 여전히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새로운 수업마다 머리어는 열정을 불태우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둘러싼 수치심과 두려움은 조금씩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공부했던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머리어는 자신이 그곳에서 자신을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의성이 여러분의 동맹이 되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마리아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점점 더 흥미를 느낀 리카르도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세상이 왜곡된 가치관과 놓친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야른 실로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강렬하고 감탄스러운 선이 되어 서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리카르도가 그의 삶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재창조는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며 마리아에게는 그 용기가 날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뷰티 코스에 전념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세계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지원으로 머리어는 아름다움과 변신 팁을 공유하는 프로필을 시작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도가 높아졌고 곧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인 브랜드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좋아요와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의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리카르도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았고 머리어의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보고 고무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업을 더욱 확장하도록 돕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그녀의 공간을 수업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및 자존감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리아는 풍요롭고 세련된 환경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까 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리카르도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마리아의 겸손함과 리카르도의 부 사이에 새로운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단순한 사업이 아닌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진정한 성공은 열정, 인내,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워크숍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머리어는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멘토로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뷰티 테크닉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워크숍 도중과 이후에 여성들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전투와 승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한때 억압과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리차드의 저택은 이제 변화와 권한 부여를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리카르도 역시 인생은 돈과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리아와 발전하고 있는 관계와 그들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을 더 큰 목적으로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는 관대함과 겸손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고 삶의 단순함이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재창조의 여정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삶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도전과 성취 속에서 꽃피웠고 함께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믿는 것을 나누고 싸우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마리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손을 떨면서 작은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감정과 불확실성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는 뭔가가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년 전 도시로 이주한 소꿉친구 파울로였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빛났다. 폴은 그녀의 삶에 늘 함께했고 그가 돌아오는 것은 마리아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걱정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동정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에게 강도 사건과 심각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마리아는 특히 지금은 그러한 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파울로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입술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마리아는 마음의 무게가 내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는 최고의 삶, 즉 우정과 이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연결은 그녀의 존재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파울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의지하면 된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앗아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 고 격려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우정을 통해 마리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화창한 날, 그녀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진실은 항상 길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녀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마리아와 파울로의 대화는 더욱 빈번해지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삶에 닥친 폭풍으로부터 그녀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린 시절의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했던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우정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도 되찾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파울로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취하게 만드는 향기로 가득한 지역 박람회를 거닐면서 마리아는 부리가 매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비난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파울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대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리카르도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말은 그녀의 고통에 대한 위안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치유의 대화 속에서 마리아는 평화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파울로의 지원은 그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자신의 회복력과 옳은 것을 위한 투쟁을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무언가는 아직 직면해야 할 대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다가오고 있었고, 리카르도와 다시 마주할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비 온 뒤 범람하는 강물처럼 추억이 메리와 폴 사이에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푸르른 자연에 둘러싸인 공원에 앉아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머리어는 파울로에게 종이 인형놀이, 방과 후 어머니의 집 청소를 도우며 몇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꿔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개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녀는 웃었고 파울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동의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순수한 기쁨과 자유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개에 대한 기억은 모든 것이 단순해 보였던 시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웃을 수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시간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 자신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알아차린 파울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그 개를 찾으러 갈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추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해요. 마리아, 그들은 저항의 일환으로 그들이 사랑했던 장소를 함께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억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이 되었고 그들이 극복한 것과 여전히 삶에 존재하는 기쁨을 일깨워주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도전을 가져오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리아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도 있었습니다. 절도죄로 인해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청문회 날이 다가왔고 그녀의 불안감은 극심했습니다. 리카르도를 다시 만날 생각에 그녀는 망설였지만 파울로의 존재는 그녀를 위로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결정은 판사의 손에 달려 있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그날 아침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그녀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부리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녀를 통과했다. 그는 자신이 인식하기 시작한 진실과 자신이 처한 입장의 압박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카르도의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고 마리아의 삶의 모든 실수를 강조하는 듯한 거짓말을 엮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결백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는 마음을 입에 담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점점 더 멀어졌다. 이별은 어렵고 파울로가 옆에 있어도 부당한 비난을 받는 듯한 고통은 그녀가 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회복력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삶이 그녀에게 도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자신이 폭풍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 확신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생각에 잠겨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고독의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스캔들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슬픈 눈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이 나눈 대화, 그들이 나눈 웃음, 그리고 각각의 만남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는지 기억했습니다.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한 리카르도는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위해 마리아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마침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마리아는 확고한 자세로 들어왔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녀를 만났을 때 리카르도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단순한 청소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추구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녀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그녀가 고통받게 놔둘 수는 없었고 점점 책임감도 커져갔다. 마리아, 난 알아야 해요. 리카르도가 괴로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신뢰와 이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도 괜찮나요? 감동으로 가득 찬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마리아는 망설였지만 백만장자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한 줄기 희망을 안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리카르도 씨,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라는 말은 깨졌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리카르도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모든 말이 그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의심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비난이 아니라 모두가 그 비난을 서슴없이 믿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자인 것처럼 사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리카르도를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질문은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에서 옹호한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리카르도는 공감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소유물과 지위에 따라 판단을 받는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믿기 힘든 걸까? 그는 저택을 거닐며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야 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기업 세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마리아가 표현한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가졌던 그도 느낄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연결은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었고 그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리아를 위해 싸우거나 그녀를 불의의 자비에 맡길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리카르도가 열망했던 남자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더 맑은 정신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리카르도는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연약함과 기대가 담긴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지면서 더욱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마리아의 눈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진정한 인생 교훈이었습니다. 리카르도 씨, 저는 싸울 것입니다. 나는 진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구경만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생의 몇 순간처럼 리카르도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그들 사이와 자신의 삶에서 세상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절도 혐의가 정의, 공감,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체성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전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해야 한다고 확신한 리카르도는 마리아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녀처럼 부당하게 오해받는 모든 사람의 변호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화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해고와 부당한 비난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그녀의 어머니 도나 루르데스는 큰 걱정을 느꼈습니다. 항상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던 집은 이제 긴장과 슬픔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벽은 더 작아 보였고 구석구석에는 마리아의 호기심과 강인함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도나 루르데스는 딸의 강인함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아직 희망은 있다.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상생활은 징징거리고 불안한 일상이 되었지만 도나 루르데스의 눈에 살짝 반짝이는 빛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성장 과정의 일부였던 회복력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소수의 친구들이 마리아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고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화합과 상호 지원에 초점을 맞춘 희망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진실을 위한 투쟁이 이제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리아의 가족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형 페드로는 항상 그의 보호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그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마리아,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의 용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을 위해 단결하고 싸우자.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리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은 진리를 수호하자는 하나의 외침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리아의 결백을 보여줄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 깊게 연결한 것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대한 길고 진솔한 대화는 그들에게 가혹한 현실 때문에 종종 외면당했던 그들의 꿈과 야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웃음과 모든 조언에는 새로운 목적이 있었으며 희망이 피어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으로 가득 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눈요기가 되었고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그녀는 용감하게 적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지원으로 마리아와 그녀의 이야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한 도너 로어즈즈의 가르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내 딸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희망의 불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테이블에 앉아 역경의 시기에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 언젠가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 매일 아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에너지로 깨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유된 각각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테피스트리를 엮어 관계를 공고히 하고 영혼을 구축하는 실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열광한 페이드로는 머리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하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싸우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용기로 마리아는 자신의 진정성과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머리어는 자신의 비디오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어려움,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힘이 커졌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직, 노력,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놀랍게도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지와 공감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희망의 물결처럼 애정과 연대의 메시지가 마리아의 편지함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형성한 강한 유대를 통해 마리아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된 강한 정신이 길을 밝히고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항상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난무한 뒤 이전까지 리카르도의 저택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분위기는 이제 짙어지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상모략의 무게에 짓눌린 마리아는 불확실성의 바다에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 작업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자기 회의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슬픔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마리아는 그 시점까지 인생이 자신에게 주었던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셨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이 반성은 그녀가 항상 그녀와 함께했던 내면의 힘을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리카르도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편견과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 생활한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회계층에 대한 충성심과 마리아와의 진정한 우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우정과 존경이 종이 한 장의 종이처럼 바닥에 던져지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사회계에 두었던 신뢰는 곧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꿈은 감정의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삶이 자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가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녀가 어떻게 이 고통을 배움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해고 소식을 듣기도 전에 그녀는 마음속에 새로운 미래,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역경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종종 성장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내면에 품고 있던 힘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고난, 조류에 맞서 싸우고 굳건히 설 방법을 찾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그녀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날 밤, 마리아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신을 둘러싼 목소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독립심이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도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정복된 이러한 세계관은 그녀를 용기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그에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폭풍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리카르도는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업 경험으로 인해 그는 의심스럽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의 표면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금빛 광채 너머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재탄생은 마리아가 그의 삶에 가져온 현실과 함께 그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리아의 지혜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는 공유된 경험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그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어와 리카어도는 둘 다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메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 사이의 간격이 이제는 신뢰와 공유된 경험으로 얽혀있는 강한 유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택에서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인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위기의 순간에도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접착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오는 진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즉 진정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으로 결정이 내려졌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 흐릿했던 순간들이 이제 다시 밀려들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그로 하여금 마리아를 찾고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가장 중요하게는 손상된 것을 복원하려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이 그들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고수하면서 관계의 가치가 두 사람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리카르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 영감을 구했습니다. 일몰, 어린이의 웃음, 새소리 등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인생은 본질적으로 계속 흐르며 더 나은 미래를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원 그룹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꿈을 다시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리카르도 측에서는 새로운 길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관계 중 많은 부분이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한 우정을 쌓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해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불의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폭풍에 직면하여 그의 다이 될 운명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은 그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실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씩 배웠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구축하는 관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떠난다.